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금요일까지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불광천 하천물이 산책로 근처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천 진입로에는 출입금지 차단봉이 설치됐고 산책로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순찰 중입니다. 아침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한 서울에는 10시 3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14일까지 수도권에 최고 2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13일 오후 3시 기준 서울에 내린 비의 양은 54.1mm입니다. 지역별로는 양천 48mm, 은평 23.5mm 등입니다. 잠깐 또 소강 상태에 들었던 장마비가 오늘 13일과 14, 15일까지 일시적으로 중부지방 또는 남부지방에서 많은 비가 내릴 텐데 특히 수도권에서는 하루에 200mm가 넘는 그런 많은 양의 비가 우려가 됩니다. 이처럼 비가 많이 내릴 때 하천 주변은 특히 위험합니다. 하천물은 순식간에 불어나고 유속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빗물바지 관리도 중요합니다. 장마철 빗물바지 덮개는 반드시 걷어놓고 빗물바지 안에 쓰레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번 비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인데 매우 좁은 지역에서 길고 강하게 내릴 수 있어 대비에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서쪽에서 정체전선이 다시 만들어지고 또 남쪽에서 올라오는 그 정체전선과 합해지면서 앞으로 적어도 20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이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그 여러 날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그런 그 장맛비가 예상이 되거든요. 비 피해 없도록 최신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어르신 등 노약자는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서울시 등 구청에서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수 등 비 피해가 우려되면 구청 상황실이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으로 연락하셔서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희입니다. 네,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지대가 낮은 지하 공간은 빗물이 순식간에 차오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반지하 방과 지하 주차장에서 안타까운 참변이 발생하기도 했죠. 네, 지하 공간에서 갑자기 빗물이 차오를 때 어떻게 대피하면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수많은 반지하 방이 빗물에 잠겼습니다. 아니 차다 보니까 물이 찼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퍼내고 그랬어요. 빗물은 순식간에 어른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안 되지. 여기까지 물이 여기까지 자고. 지금 물이 빠져서 그렇지. 예, 물. 완전히 잠겨서 여기도 저기 어린애들이 있었는데 어린애들 있잖아요. 예, 은행에 다 이쪽에 다 대피 다 지고. 큰일 날 뻔했다. 네. 참변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된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건물 구조상 대피가 어렵습니다. 물의 압력 때문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으로 대피해야 하지만 방범창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빠르게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수구가 역류하거나 빗물이 유입되면 가장 먼저 전기 전원을 차단하고 빗물이 종아리 위로 차오르기 전에 탈출해야 합니다. 슬리퍼나 하이힐, 장화를 신었다면 계단에서는 맨발로 탈출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물이 빠져나가기 어려워 침수되기 쉽고 또 출입구도 좁아요. 그래서 대피에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지하 공간에 물건을 높은 곳에 옮기시고 집중호우가 왔다 이러면은 지하 공간을 즉시 대피하시고. 지하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주차장 경사로를 따라 빗물이 들어오면 차량은 수압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지하 주차장 바닥에 빗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차량은 두고 대피해야 합니다. 빗물이 유입되면 5분에서 10분 안에 지하 주차장 천장까지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피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확인하려고 주차장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 차를 빼러 갔던 주민 7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극한 호우가 우리나라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먼저 비가 정확히 며칠 동안 얼마나 내려야 극한 호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네, 그 작년 8월 8일 서울에 많은 비 피해가 있었 이후 기상청이 그동안 재난 문자를 행정안전부가 보냈는데 이 많은 비가 와서 긴급한 상황이 예상될 때 기상청이 직접 그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수신되는 그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극한 호우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부터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는데 1시간에 50mm 이상 그리고 동시에 3시간에 90mm 이상 예상이 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최소 20분 전까지는 문자를 빨리 보내서 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극한 호우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극한 호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남쪽에서 비의 원료가 되는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다량 유입이 되고 저 북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그 세력 가운데 놓인 게 이제 정체전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체전선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따뜻한 공기가 하층으로 유입이 되고 상층으로는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 내려오면서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가 여러 날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 그 많은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대류운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데 우리나라 전형적인 여름철 강수 특징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그러한 현상들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 시민들이 이 극한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책들이 필요할까요? 네, 그 많은 비가 온다는 그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계곡이나 하천에서 뭐 야영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지만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까 야영을 그 자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을 이용할 때 고립될 수 있으니까 많은 비가 온다는 정보가 있고 지금 현재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으면 그 지역을 출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이 범람하고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뭐 농경지 침수, 농수로 범람 이때 물고나 수문을 막으러 밤에 비가 많이 올 때 나가면은 위험합니다. 또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기 전에 하수구 막힌 곳 다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럴 그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늘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수지 붕괴, 또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침수 지역, 물이 많이 잠긴 지역에서는 감전사고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 물이 좀 많은 지역에 차로 지날 때 자동차 시동 꺼짐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그런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런 낙뢰 시 그 안전 사고에 그 유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장마 극한 호우가 끝난 이후에는 어떤 날씨가 찾아올까요? 네, 그렇게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장마 기간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 그치고 강한 햇빛에 의해서 기온이 크게 오르는데 이때 폭염과 열대야가 많이 나타나서 그 열사병이나 이런 온열, 열질환 환자로 생명이 위험할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이제 호우가 끝나고 나면 폭염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5개 광고물법 개정으로 제한이 풀리면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데요. 이러자 인천시가 정당 현수막 숫자와 장소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네,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건데 보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의 한 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의 끈을 긴 막대기를 이용해 자릅니다. 인천시 조례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한 겁니다. 시민이 불편을 초래하고 또 시민의 미관, 도시경관을 위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6월달 파악된 건 560개가 정당 현수막이 있었고요. 다 이제 지속적으로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가 5개 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없애면서 도심 곳곳이 정당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달 정당 현수막을 정해진 게시대에만 걸게 하고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제한하는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또한 혐오나 비방의 내용도 담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 달 정도 고지 기간을 거친 인천시는 바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이게 좀 너무 과하다 생각되고 이런 게 없으면은 뭐 낫지 않겠나. 거리도 좀 쾌적하고. 하지만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것. 하지만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철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인천군수구청장 협의회는 물론 전국 지자체장 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의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안건을 이야기할 것이고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제 전국에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 모두가 하나 되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중앙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번복을 요구할 것입니다. 현재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27번째를 맞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지난 9일 폐막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수 긴 침체를 딛고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1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6개 극장, 13개관과 온라인 상영, XR 전시를 포함해 51개국 작품 262편이 선보였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장르 영화 자체만큼이나 체험형 행사나 전시 부분에서 관객 호응이 높았습니다. 특히 지역문화공간 부천 아트벙커에서 열린 확장현실 XR 전시 비욘드 리얼리티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색다르고 재밌는데요, 많이.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좀 아이디어가 좀 새롭고 많이 좀 볼만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직접 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올해 영화제 전체 관객 수는 폐막일 기준 6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8% 늘어났습니다. 개막식은 온라인 예매 시작 12초 만에, 폐막식은 59초 만에 각각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시승격 50주년에 맞춘 퍼레이드와 댄스 파티 등 시민 체험형 행사로 열린 7월의 카니발은 참여자가 지난해 대비 50% 넘게 늘었습니다. 또 배우 최민식의 흥행 작품들을 전면에 내세운 특별전은 지난해 대비 관람객이 6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흥행에 성공해 일주일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 유행으로 사실상 동력을 잃었던 영화제가 올해는 상당 부분 활기를 되찾은 분위기입니다. 극장 안과 극장 바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영화제를 즐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특별전이라든지 7월의 카니발 시민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부천시와 협조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매년 영화제가 여름 장마철 기상에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 이에 따라 부천시가 내년부터 부천 아트센터를 개막 행사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클래식 전용 공연장에 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